안녕하십니까. 격조했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주로 얘기를 하는 대상이 요즘은 고양이들밖에 없다 보니까 사람의 그 좀 구체적인 문장보다는 고양이들을 어르고 달래는 말을 좀 많이 해서 의성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사실 그렇다고 제가 고양이의 언어를 알게 된 것도 아니라서 이도 저도 아닌 말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녹음을 진행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캐틀벨이에요. 근데 사실 캐틀벨 하면은 대부분 어떻게 생긴 건지는 아실 것 같고, 한두 번 잡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모신 유동희님은 캐틀벨 트레이닝을 집중적으로 추천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모셨고요. 이 캐틀벨 운동이 얼마나 재미가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수련자 분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희입니다. 네, 저희는 소개는 셀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캐틀벨 운동을 시작한 지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2020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25년 10월에 스트롱 퍼스트라는 캐틀벨 운동 단체에서 주관하는 캐틀벨 지도자 자격증인 SFG1 지도자 자격증을 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도자 자격증도 있군요. 네. 그 자격증을 획득하실 정도면 정말 관심이 있으셨던 거네요.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캐틀벨 운동이 저랑 잘 맞고 재미가 있어서 계속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게 됐는데 운동을 하면서 점점 제가 들 수 있는 캐틀벨의 무게가 올라가고 그런 무거운 무게의 캐틀벨을 더 정확한 자세로 들 수 있게 됐어요. 어, 그렇게 되니까 관장님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지도자 자격증 따러 가서 딸 수 있는 수준이 됐다. 한번 따 보시겠느냐?"라고 하셔서 '기왕 운동을 하는 거 목표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 재밌겠다.' 싶어서 지도자 자격증을 준비해서 따게 됐습니다. 그럼 실례지만 그때 그 관장님께서 이렇게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들었던 무게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12 킬로그램 무게로 프레스, 스네치, 겟업 이런 모든 캐틀벨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본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동작을 몇 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다 네.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네.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처음에는 제가 원래 몸이 되게 많이 허약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요즘 키 빼 몸이라고 하는데 110이 넘어야지 날씬한 몸매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많이들 하시던데 네. 제가 키에서 몸무게를 빼면 120이 넘을 정도로 몸무게가 진짜 낮았었거든요. 정말 뼈말라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40kg대 초반이었어요. 음. 키가 170 정도 되는데. 오 진짜 크시네. 네. 네. 그래서 너무 허약해서 그러니까 일반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어서 그래서 재활 운동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체력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재활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코치님께서 페미니스트 여자 관장님이 하시는 캐틀벨이라는 걸 사용하는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 괜찮다더라." 이런 추천을 해 주셨었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제 주변에 퀴어나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그 체육관을 많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몇 분이. 재활 운동도 이제 저도 했기 때문에 조금 운동에 대한 자신감이 그때는 있었어요. 사실 처음 갔을 때가 엄청 옛날이었어요. 2017년? 뭐 한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음. 갔다가 3달 하고 부상 입어서 도망쳤었어요, 처음에는. 어디 다치셨어요? 손목이요. 근데 손목이 아 고질적으로 염증이 있거든요. 네네. 겟업이라고 캐틀벨을 들고 누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하는데 손바닥으로 땅을 짚으면서 일어나거든요. 한쪽 손으로는 땅을 짚고 한쪽 손으로는 캐틀벨을 들고 일어나는데 네. 그러니까 손목이 체중을 실을 정도로만 무게를 줘도 손목이 아픈 단계 상태에서 운동을 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팔굽혀펴기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였던 거예요, 제 손목이. 네. 그래서 '아 이거 무서운 운동이구나.' 하고 그만뒀었다가 요가도 해 보고 뭐 일반 헬스장도 가 보고 약간 방랑을 하다가 2020 년에 다시 돌아가서 '이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20 년에 다시 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20 년부터 어쨌든 지금까지 꾸준히 하셨으면은 네네. 굉장히 오랜 기간 수련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손목 괜찮으세요?
사실 2020년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손목이 계속 안 좋았어서 저는 혼자 맨몸 케틀벨을 들지도 않고 맨몸으로 자세만 따라하거나 아니면 체육관에 있는 제일 작은 케틀벨이 4kg짜리가 있거든요. 네네. 그걸로 저 혼자 했었어요. 남들은 8kg, 12kg 이런 걸 들고 할 때 운동을 계속 하면서 근육도 붙고 식욕도 늘어나고 소화도 잘 되고 하면서 살이 점점 쪘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손목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체중이 늘면서. 근데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체중이 늘고 근육량이 늘면서 고질적인 부상, 만성 통증들이 사라지면서 지금은 운동을 잘 할 수 있게 됐어요. 일단 자신감이 확실히 생기셨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혹시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마르고 근력이 없는 그런 편이셨나요? 태어날 때는 우량아로 제가 태어났었대요. 네. 한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갑자기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는 뭔가 소화기 장애가 시작되면서 몸이 엄청 살이 엄청 빠졌었거든요. 키도 안 컸었고 어렸을 때는. 네.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줄에 있다가 중학교 때 갑자기 키만 컸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더 말랐던 거예요. 키만 크고 살은 안 찌니까 음식을 잘 못 먹고 그런 상태로 평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캐틀벨 트레이닝이 갖는 차이점, 장점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케틀벨 운동의 기능성보다는 그 체육관의 분위기 때문에 이 체육관을 다니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헬스장을 갔을 때 제가 뭔가 동작을 하려고 하면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거의 10년 전 그때만 해도 맨스플레인이 되게 있었어요. 아저씨들 쫓아오죠. 예, 막 음, 쫓아와가지고 운동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음,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걸 갑자기 알려준다든지 네. 아니면 여자분들은 저기 가서 뭐 덤벨이나 들어라. 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여자분 운동하는 데는 저기라고. 이 기구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거예요, 이 기구를. 그러니까 막 저보고 딴데 가라고. 그냥 그런 용감하다. 것 때문에 제가 갔던 헬스장이 그런 이상한 데였을 수도 있지만 그런 헬스장을 다니니까 막 운동하기가 너무 싫고 헬스장에 되게 운동하러 오는 데인데 막 신상 트레이닝복을 막 빼입고 와가지고 몸매를 막 약간 자기에 취해가지고 거울을 본다든지 계속 셀카를 찍는다든지 되게 자기에 취해 있는 모습? 뭔가 여자분들은 다이어트 하시려면 이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운동을 해야 힙이 예쁘고 몸매가 예뻐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운동을 가르쳐 주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건강해지고 싶어서 네. 운동을 하는 거고 몸매가 예쁘려고 운동하는 게 아닌데 그쵸. 그럼 요가를 가보자 해서 요가를 갔는데 요가는 또 제가 되게 유연성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효능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 혼자 아무 동작을 못하고 계속 아기 자세라고 엎드려 있는 자세가 있는데 계속 엎드려 있기만 해야 되고 뭐 동작이 안 되니까 정적인 운동이잖아요, 요가가 그쵸, 어떻게 그쵸. 보면. 네. 케틀벨에 비해서는 네. 요가도 뭐 땀 흘리고 근육을 많이 써야 되는 요가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요가할 때 수련이 되기보다는 계속 잡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호흡을 하면서 '아 끝나면 뭐 먹지?' 뭐 이런 생각하다가 잠들고 그러다가 내가 예전에 케틀벨 운동을 하다가 다쳤었지만 그래도 거기 관장님이 페미니스트시고 아는 퀴어나 페미니스트 동료들도 많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재도전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인생 운동이 된 거네요. 네. 근데 도움도 많이 저는 받고. 만약 이 네. 관장님이 네. 케틀벨이 아니라 주짓수를 가르쳤으면 주짓수를 했을 것 같고 복싱을 가르쳤으면 복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쵸. 네. 지도자가 좋아서 이 운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도자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관 분위기도 어떻게 이 분위기가 유지되는가가 또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수년간 수련을 하시고 지도자 자격도 획득을 하시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일반적인 신입 회원님들보다는 조금 전문가의 자리로 가신 것 같아요. 네. 물론 또 앞으로 더 하시겠지만 맞습니다.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그 캐틀벨이라고 하면 그 힙힌지를 써서 골반으로 밀어내는 캐틀벨 스윙 외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 기본 동작을 종류별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캐틀벨의 역사, 어떻게 대중적인 운동이 됐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캐틀벨 기본 동작들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는 군대에서 혹은 좀 엘리트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이 훈련을 할 때 썼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러시아 특수부대 교관이었던 파벨 차줄린이라는 분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시면서 이제 자기도 어떻게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던 그런 케틀벨
훈련 프로그램을 대중들에게 알리면서 뭐 셀러브리티라든지 운동선수들한테 캐틀벨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 이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캐틀벨이라는 걸 쓴대. 이러면서 캐틀벨이 대중화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캐틀벨이라는 게 뭔가 대포알에다가 손잡이를 붙여놓은 것 같이 생겼잖아요. 네네네. 쇳덩이에 손잡이를 붙여놓은 거. 근데 이거를 땅에 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들고 하늘 위로 번쩍 들어 올려라. 이렇게 음. 가르쳤대요. 만세 동작으로 들어 올려라. 어떤 수단이든 상관없다. 어떤 동작이 필요한지 스스로 깨달아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전해 들었어요. 근데 이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운동 좀 했다 하는 사람들도 이걸 들어 올리다가 부상을 입고, 아,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겠구나. 대중들은 내가 가르치던 뭐 특수부대 군인이나 엘리트 선수들이랑 다르구나. 조금 더 단계를 세분화해야겠다. 스윙이라는 동작, 클린이라는 동작,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이것들이 기본 동작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틀벨을 땅에서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안전하게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들어 올리기 위한 중간 단계들을 넣은 게 캐틀벨의 기본 동작 중에 하나들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목적은 바닥에 있던 캐틀벨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걸 네, 잘하기 위해서 세분화된 훈련 네. 방법들이 필요하다. 아, 이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캐틀벨을 들 때 왜 저희가 뭐 땅에서 물통을 들거나 뭐 택배가 온 택배 상자를 들거나 할 때 손으로 드니까 팔 힘으로 든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네. 안 배우신 분들은. 그쵸. 그러다가 팔로 안 되면 허리로 들고 그러다 허리가 꺾이고 그러면서 이제 허리 디스크가 터지고 그렇게 되는데 캐틀벨을 들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캐틀벨을 팔로 드는 게 아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힘으로 드는 거다. 그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는 법을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동작이 캐틀벨 스윙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캐틀벨을 한 보 정도 앞에 놓고 그러면 삼각형 모양이 되죠. 내 양발과 캐틀벨이. 그쵸. 그렇게 해서 캐틀벨을 들고 엉덩이를 접었다가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펴면서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동작이 캐틀벨 스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리까지 들어 올린 캐틀벨을 손으로 잡아당겨서 핸드백을 손에 드는 것처럼 잡아당기는 게 클린이라고 볼 수 있고 땅에서 공중으로 띄운 캐틀벨을 순간적으로 잡는 동작이 캐틀벨 클린이고요. 네. 그렇게 잡은 캐틀벨을 이제 하늘로 밀어가지고 들어 올리는 게 캐틀벨 프레스고, 그리고 클린을 해서 잡은 캐틀벨을 가지고 그냥 땅에 앉는 거, 앉았다 어. 일어나는 게 스쿼트가 되겠죠. 바벨로 하면 바벨 스쿼트가 되고, 캐틀벨로 하면 캐틀벨 스쿼트가 되고, 뭐 맨몸으로 맨몸 스쿼트를 할 수도 있고, 캐틀벨을 스윙을 한 힘으로 그냥 머리 위로 당겨서 들어 올리는, 번쩍 만세를 해서 들어 올리는 동작이 캐틀벨 스네치가 되고, 네, 역도를 할 때도 스네치 동작이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정말 역도가 엘리트 종목이라고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바벨 하나의 길쭉한 막대기로 스네치를 하기는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캐틀벨로 하면 조금 더 바벨 스네치보다는 편하게 할 수 있다. 바벨은 양손으로 잡고 스네치를 해야 되는데, 네. 캐틀벨은 한 손으로만 잡고 스네치를 할 수도 있으니까 뭐 허리가 조금 틀어져도 괜찮고, 끔 부상으로부터 자유롭고, 좀 더 가벼운 무게로도 스네치를 할 수 있고, 바벨보다는. 저는 사실 캐틀벨 스윙 운동을 하면 웬만큼 무게를 올려도 이게 힘이 들어간다거나 운동이 된다라는 느낌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무게를 좀 더 올리는 게 좋을까요? 무거운 무게로 하셨을 때 네. 아프다거나 허리가 아프다 이런 느낌도 없으셨어요? 무게를 이제 추천하는 만큼은 올려봤는데 네. 제가 악력이 좀 약해서 놓칠까 봐 좀 걱정이 돼 가지고 그거만 이제 안 넘어갈 정도로 해서 뭐 저도 좀 무게를 꽤나 올려봤는데 이게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무게를 더 가벼운 무게로 하시고 있는 상태이긴 하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는 28kg로 양손 스윙은 해요. 깊이 안 앉았을 수도 있고 팔은 아니면 뒤로 엉덩이 뒤로 갈 정도로 뺐거든요. 근데 앉을 때 그냥 덜 앉으셨을 수도 있고 아, 스쿼트가 덜 됐을 수도 있다. 네네. 네네. 힙힌지가 덜 접혔을 수도 있다. 사실 다른 운동도 똑같은데 고중량 저반복을 하든지 저중량 고반복을 하든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거운 무게에 캐틀벨이 없는 상황이다 하면 가벼운 무게로 1분에 10개씩 10분을 연속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유산소 운동 느낌처럼 근육이 힘들진 않지만 호흡이 이제 힘들어지겠죠. 네. 그럴 수 그런 있죠. 방식으로 힘들게 하는 다양한 옵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약한 근육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악력,
악력이 네. 제일 약한데 뭐 예를 들면 바벨 운동을 하면 무게가 힘들다기보다 악력이 털려서 더 진행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좀 음. 많거든요. 네, 저희 체육관에서는 케틀벨을 하긴 하지만 바벨도 쓰고 맨몸 트레이닝도 하거든요. 그래서 턱걸이를 많이 해요. 풀업, 친업 이런 거를. 네네. 그래서 악력이 부족할 때는 철봉 바에 매달려 가지고 턱걸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달려서 1분을 버티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면 이제 팔이 아프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내려와서 팔 좀 털고 30초 쉬었다가 다시 1분을 매달리고 이거를 반복하는 식으로 하면 악력이 좀 늘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손이 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희는 초크를 쓰라고 하거든요. 덜 그러니까 미끄러지게. 네. 네, 케틀벨이 미끄러질 것 같다라고 네네. 하면 초크를 쓰라고 하고 만약에 내가 뭐 엉덩이나 뭐 다른 힘은 근육의 힘은 괜찮은데 방금 레서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이 악력이 풀려서 케틀벨을 놓칠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건 저한테 무거운 무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는 한 단계 낮은 케틀벨로 내려가서 반복을 여러 번 한다든지 음. 그렇게 해서 그 무게가 내가 이제 이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아니면 어떤 상태에서 갑자기 케틀벨을 들어도 절대 안 놓칠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라고 하면 다음 케틀벨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게 해요. 부상을 안 입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제가 근데 좀 억울한 게 진짜 그 트?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할 때도 무게를 더 칠 수 있는데 잡지를 못해서 무게를 더 못 쳐요. 그 데드리프트도 얼터너티브 그립이라고 네. 비껴서 잡는 거. 네, 그 한 네네. 손은 손등이 앞으로 오게, 한 손은 손바닥이 앞으로 오게 그죠, 그죠. 해서 잡는 그립이 있는데 그 얼터너티브 그립을 웜업할 때부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네. 40kg 정도로 가벼운 무게로 데드 할 때부터 얼터너티브 그립으로 뭐 왼손 얼터너티브, 오른손 얼터너티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해보면서 점점 무게를 올리면 무거운 무게로도 얼터너티브 그립으로 할 수 있게 돼요. 특히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데드도 큰 무게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뭐 100kg 이상 되는 데드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웬만하면 다 그냥 일반 그립으로 하면 바벨을 놓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100kg 넘어가시는 분들은 다 얼터너티브 그립으로 기록 재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갈 때는 그립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참 저는 글러브를 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주먹을 좀 순간순간 쥐어야 될 때가 있는데 좀 억울해요. 힘을 줄 수가 복싱을 할 없어. 때도 악력이 중요한 그런 필요할 때가 종목인가요, 있어요. 복싱? 그러니까 펀치 아, 들어갈 때 임팩트를 좀 세게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인제 음. 그립을 좀 쥐고 때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립은 거의 포기한 상태라서. 생각해보니까 데드리프트도 악력 높이는데 좋은 운동이 될 것 같네요. 무거운 걸 네네. 드는 거니까, 그쵸, 어쨌든. 그쵸. 근데 이렇게 무게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부터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 중에 스윙이 기본이 돼서 다른 동작으로 발전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 운동이 개발이 됐었는데 네, 실제로 스윙이 동작 자체는 좀 단순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네, 어쨌거나 이게 기초가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실제로 트레이닝 하시는 관점에서도 이게 연결성이 있나요? 네, 엄청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캐틀벨로 하는 다른 동작도 다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반대로 말하면 스윙만 제대로 하면 다른 동작들도 테크닉만 익히면 다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스윙이 사실은 레서뽕님 운동을 그래도 복싱이라는 운동을 꽤 하신 분이니까 운동의 문외한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운동을 정말 생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스윙 하나만 하는데도 한 3개월? 최소 3개월은 스윙만 수련을 해야지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자세로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예. 전문적이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캐틀벨을 잡을 때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그 악력, 아까 레서공님이 고민이라고 하셨던 악력을 이용해서 양손으로 캐틀벨을 부러뜨릴 것처럼 꽉 쥐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캐틀벨을 꽉 쥐면 광배근이 힘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광배근을 묶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잠가줘야 되고, 순간적으로 캐틀벨을 뒤로 확 당겨가지고 벌쩍 일어나는 거잖아요. 엉덩이에 네네. 힘을 주면서. 그러면서 그 동작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어 근데 처음에 캐틀벨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잡아요. 이렇게 부러질 듯이 잡지 않고. 네. 그냥 광배를 잠그지 않고 그냥 손으로만 잡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네 타듯이 그냥 흔들흔들 하시는 거예요. 네. 가벼운 캐틀벨은 팔 힘만으로 그렇게 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혼자 캐틀벨을 독학을 하시다가 그런 동작이 굳어지시면
나중에 허리를 다치시거나 하실 수 있죠. 처음 캐틀벨을 쥐는 것부터 훈련을 하고 저희 체육관에 오시면 그 캐틀벨을 공중에 띄웠을 때도 뭐 나의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캐틀벨을 뭐 악력 때문에 캐틀벨을 놓치지 않기 위해 띄었을 때도 캐틀벨을 어떻게 어느 정도 힘으로 쥐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캐틀벨을 공중에 띄었다가 앉을 때 캐틀벨이 다시 중력 때문에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쵸. 띄워진 캐틀벨. 그렇게 캐틀벨이 땅으로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내가 다시 힙힌지를 접는지, 오, 힙힌지를 내가 너무 빨리 접나? 아니면 너무 천천히 접나? 그런 거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해서, 아, 정확한 타이밍에 힙힌지를 접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다시 캐틀벨을 들어 올릴 수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게 계속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그러면 이제 기립근 거의 힘을 안 주고 광배 패킹을 하는 게 더 중요하네요. 사실은 근데 스윙의 탑 자세라고 하는데 땅에 있는 캐틀벨을 들어 올려서 몸 뒤로 보내서 엉덩이를 펴고 캐틀벨을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리면 그 들어 올린 자세를 탑 자세라고 하거든요. 네. 그 상태로 있을 때는 그 차렷 자세로 서서 팔만 앞으로 나란히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근데 그 상태는 서 있는 플랭크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발바닥부터 손끝까지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에도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복압도 차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립근에도 힘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코어에도. 네. 네, 그래서 내 전신 중에 뭐 팔, 다리, 뭐 몸통, 배, 허리, 광배 중에 힘이 빠지는 부분이 있는지 사람마다 다 조금씩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누구나 힘이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파트너가 뭐 이렇게 스윙을 하는 사람을 계속 툭툭 쳐요, 막 여기저기를. 음, 그래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지, 음, 아니면 근육이 딱딱해야 되는데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를 알려주면서 너 여기에 힘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다음 스윙 할 때는 이 부분에 좀 더 힘 주는 걸 신경 써서 스윙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훈련을 처음에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네요. 네. 저도 그러면 다시 좀 배워봐야겠어요. 완전히 선 상태에서 그 통나무처럼 온몸에 힘을 줘야 된다는 사실은 의식을 못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정확히 통나무처럼 네. 온몸이 통나무처럼 딱 굳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 팔을 잡고 잡아당겼는데 만약에 몸에 힘이 안 들어가 있으면 어깨가 이렇게 툭 빠지잖아요. 그쵸. 팔만 당겨지잖아요. 네네. 근데 온몸이 다 딸려올 정도로 어.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자세입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가벼운 무게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네네. 8kg 정도로 테스트 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양손 좋네요. 스윙이면 네. 12kg도 괜찮을 것 같아요. 12kg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체육관에. 저기 피트니스 센터 가면은 좀 있을 텐데 네, 네. 체육관에 12kg가 없어 가지고. 그 운동 중에 그 되게 다이나믹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스네치가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으면은 좀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나 봐요. 그 성취감을 되게 주는 것 같아요. 일단 동작이 크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 발표할 때 손 드는 것 같은 그런 동작이잖아요. 네네. 가장 몸을 뻗는 동작? 그러니까 몸을 가장 크게 만드는 동작인 것 같은데, 그게 멋있어 보이나 봐요. 어. 그리고 빠르고 크니까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할 때도 재미가 있는 동작인 것 같긴 해요, 스네치가. 아, 그래서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구나. 근데 사실 스네치 제대로 하면 제일 하기 싫은 운동이 스네치거든요. 네. 지도자 자격증 딸 때 두 가지를 보는 게 6가지 동작, 기본 동작을 올바른 자세로 수행하는지 기술 테스트를 보고요. 테스트 하나랑 5분 동안 스네치 100개를 하는지 그것을 보거든요. 근데 뭘 해도 5분 동안 100개 하면 숨 차지 않을까요? 그 5분 동안 100개 하는 게 되게 무게가 무거워서 힘들다기보다는 숨이 차서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분 스네치 100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네치가 되게 고통스러운 캐틀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요. 복싱할 때 원투를 100 개를 쳐도 정말 숨이 차거든요. 네. 그 원투 100개 해 하면 이렇게 힘든 것처럼 네. 오늘은 스네치 테스트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한숨을 쉬고 시작하는 게 스네치이긴 합니다. 한편 참 닥칠 때는 싫은데 하고 나면 너무 좋은 그런 것 같네요. 하고 나면 당분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이제 캐틀벨로 스쿼트를 하는 동작도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이게 우리가 스쿼트를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뭐 발의 위치를 좀 바꿔서 와이드 스쿼트 아니면 일반적인 스쿼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맨몸으로 하던가 아니면 이 네. 제 그 바벨을 음. 얹고 네. 하는
그 스쿼트를 하잖아요. 네. 근데 캐틀벨로 이 스쿼트를 한다는 거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근데 사실 스쿼트라는 운동이 맨몸으로 해도 정말 좋은 운동이잖아요. 네네. 맨몸으로 하든 바벨로 하든 캐틀벨로 하든 다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캐틀벨로 꼭 해야 돼. 스쿼트는 무조건 캐틀벨로 해야지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네. 맨몸보다는 조금 더 내가 무게를 줘서 근력 운동을 하고 싶을 때 캐틀벨 스쿼트를 할 수 있고 근데 집에서 바벨 스쿼트를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네. 바벨이 집에 웬만하면 없으실 테니까. 그쵸. 근데 집에서 그런 바벨 스쿼트처럼 중량 스쿼트를 하고 싶을 때 좀 무거운 캐틀벨을 내가 사 놨으면 쉽게 중량 스쿼트를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편리한 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 한쪽 발을 들어 올리고 데드리프트를 한쪽 발로 하는 네네네. 그런 운동을 할 때도 한 손에 캐틀벨을 들고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 중량을 올려서 운동을 하는데 바벨은 없는 상황일 때 캐틀벨로 하면 훨씬 더 집에서도 중량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원래 요가 하실 때도 몸이 좀 많이 뻣뻣했다고 하셨는데 네네. 저는 제일 뻣뻣해서 고생했고 재활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은 게 고관절이거든요. 고관절이 을 잘 못 쓰면 사실 캐틀벨 운동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로 못 쓰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처음에 시작하실 때 고관절 때문에는 고생을 안 하셨어요? 스윙은 할 수 있는 정도긴 한데 네. 그냥 스윙을 못할 정도로 예를 들면 쪼그려 앉기가 아예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햄스트링이 딱딱해서든지 쪼그려 앉으려고 하면 뒤로 넘어지시는 분들 아니면 양반다리를 못하는 분들 아 예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 정도면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어서서 손끝을 땅으로 댈 때 발끝에 손끝이 겨우 닿는 정도의 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정도로는 캐틀벨 운동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스윙을 할 때 처음에 캐틀벨을 쥐고 엉덩이가 어깨보다 더 낮아야 되거든요. 앉는 정도가. 네. 그러니까 엉덩이가 어깨보다 낮게 앉아야 돼요. 근데 엉덩이가 그게 어깨보다 네.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긴 하거든요. 아 그러면 상체만 숙이는 자세가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엉덩이랑 어깨가 일직선, 수평이 되게 제가 자꾸 앉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앉으면 일어날 때 허리가 다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꾸 "힙 더 낮추세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엉덩이 낮추세요." 이런 말을. 네. 그래서 근데 엉덩이를 많이 낮추면 허벅지 뒤쪽이 많이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쪼끔 힘들기는 하고 그래도 노력하면 앉을 수 있는 정도기는 해요. 그리고 음. 저희는 캐틀벨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한 15분 네. 정도 하는데 다른 뭐 제가 풋살을 원데이 클래스를 하든 뭐 격투기 원데이 클래스를 하든 다른 데를 갔을 때 사전 스트레칭을 이렇게 꼼꼼히 하는 체육관을 못 봤었거든요. 그쵸.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고관절 스트레칭도 저희가 되게 꼼꼼히 해 줘요. 네. 뭔가 개구리 자세 같은 거. 조금 고관절이 뻣뻣하신 분들도 하기 전에 충분히 풀어 주고 하면 그래도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성적이신 편이신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어울려서 운동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는 운동이 좀 좋다." 네. 그래서 인제 뭐 단체로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운동 같은 거보다는 좀 혼자 하는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유동희 님도 조금 그러셨던 편인가 봐요. 네. 팀 스포츠보다는 개인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떻게 풋살은 또 체험을 가셨네요? 뭔가 회사에 동호회가 생겨 가지고 네. 약간 회사 생활을 위해서 빠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풋살을 했었어요. 근데 풋살을 할 때도 코치님이 오셔서 뭐 공을 차는 테크닉을 알려주시잖아요. 네네. 그런 테크닉을 혼자 연습할 땐 너무 재밌는데 이제 연습 경기를 해서 경기가 시작돼서 우리 팀으로서 저 팀을 이겨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제가 어 못해도 '아 우리 팀에 패를 끼친 것 같아.' 맞아요. 그런 예.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고 우리 팀에 누가 실수를 해도 '아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막 그분을 원망하게 돼서 원망하는 나 자신을 보는 것도 스트레스고 그래서 그냥 '혼자 하는 운동을 내가 좋아하는구나.'를 풋살을 하면서 또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네. 혼자 하는 운동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무게를 더 잘 드나 아니면 자세를 더 정확하게 했나 그거를 나랑 나를 비교하는 거니까 뭐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고 나만 잘하면 되는 거여서 그게 스트레스가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늦게 재능을 좀 찾은 게 그 피트니스, 웨이트. 음. 이거는 '아 이거 생각보다 내가 되게 재밌어하고 음. 잘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말 혼자 근육이 타는 느낌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약간 변태 같은 면이 있어서 네. 제가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은데 유동희 님도 약간 그런 것들을 비슷한 것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음. 봅니다. 네. 처음에 제가 좀 전에 스윙 설명드릴 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스윙도 제대로 할 때까지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저도 처음 갔을 때 스윙을 제대로 못 했는데 그 체중이 되게 낮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무거운 거 드시는 분들이니까 몸도 막 엄청 크시고 막 몸무게도 많이 나가시고 근육도 많으시고 이런데 저만 이제 삐쩍 말라 가지고 막 4kg짜리 캐틀벨로 하고 있고 그리고 자세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막 '나는 언제쯤 저런 분들처럼 저렇게 멋있게 스윙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스윙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몇 달 정도 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오. 그게 내 몸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면서 나도 이제 스윙을 잘하게 될 때의 성취감 그리고 스윙 다음에 뭐 "이제는 클린을 배워볼 거예요."라고 할 때 클린도 처음에는 캐틀벨을 잘 못 받아가지고 손등에 계속 멍들고 했었는데 캐틀벨을 부드럽게 받아서 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순간 그리고 스네치를 처음 배웠을 때 그리고 스네치를 완벽한 자세로 할 수 있게 됐을 때 뭔가 처음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가능해질 때 느끼는 뿌듯함이 있어서 이 운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련을. 아 그 뿌듯함을 마침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캐틀벨을 지금 수년간 수련을 하시면서 스스로가 느끼기에 '이런 점들이 많이 변했다. 내가 좀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좀 꼽아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소화기관도 안 좋고 손목에 고질적인 부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캐틀벨을 계속하면서 근육이 늘어나고 이제 그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식욕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거의 정말 입이 짧아서 음식 먹는 것도 안 좋아하고 식욕도 못 느끼고 밥을 의무적으로 먹고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음식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면서 운동도 꾸준히 하니까 체중이 느는 거예요. 네. 평균 체중 정도로 지금은 올라왔고 오. 마른 몸에서 네네. 그렇게 체중이 늘어나니까 일상적으로 뭐 추위도 덜 타게 되고 몸에 지방과 근육이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배탈이 안 나니까 그 이동력이 좋아진 거예요. 네. 시외버스를 타고 어디를 갈 수도 있고. 예전에는 시외버스 타면 배탈 날까 봐 시외버스를 못 탔었거든요. 맞아요. 긴장하죠, 처음부터. 네. 예. 뭐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어쨌든 체중도 늘고 몸이 건강해지니까 정신적으로도 되게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좀 긍정적이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냥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약간 사람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운동이 저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해요. '운동을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희 님께서 이제 이렇게 장점도 설명해 주시고 자랑도 많이 해 주셨는데 만약에 주변에서 "아 나는 피트니스 센터든 아니면 뭐 같은 스트롱 퍼스트 같은 곳이 있다면 거기서 캐틀벨을 시작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어쨌든 캐틀벨이 어떤 맨몸 운동이 아니라 뭔가를 무게를 들어 올리는 중량 운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캐틀벨뿐만 아니라 모든 중량 운동을 할 때 어쨌든 들었던 거를 내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잘못 들어서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되게 예전에 캐틀벨을 처음 배우러 갔을 때 3개월 만에 다쳐 가지고 겁을 먹었었던 것처럼 네.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경제적인 어떤 부담을 지실 수 있으시면 처음에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트레이닝을 받고 기본적인 동작을 익힌 뒤에 혼자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어려운 상황이다. 코치 강습료를 낼 정도는 내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혼자 운동을 하시면서 요즘은 뭐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고 많은 보조 도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혼자 운동하실 수도 있는데 뭐 유튜브로 봤었던 강사가 하는 동작이랑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다르면 운동을 중단하시라. 내 음. 자세가 뭔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운동을 중단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무게를 들다가 몸에 어딘가 통증이 느껴진다. 아주 조금이라도 느낌이 들면 운동을 중단하시고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부상을 안 입고 운동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네. 안 다치고 하는 거는 정말 모든 분들이 그 걱정을 하시면서 당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하는 게 지속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운동을 건강해지려고 하는 건데 운동하다가 다치면 너무 슬픈 일이니까요. 그쵸.
지금 개인적으로 뭐 이 캐틀벨 운동을 하시면서 지도자도 받으셨는데 혹시 뭐 더 높은 지도자 등급을 원하신다거나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때까지 운동 목표가 항상 안 다치고 올해도 체육관을 계속 나가기가 목표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도자 레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관장님 말 잘 들으면서 안 다치고 꾸준히 운동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목표입니다. 멋지십니다. 아, 여러분 운동합시다. 제가 그저께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제가 이제 4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근육 생성이 어렵고 체력 향상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트레이너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관장님이 20대가 체력 만드는 것보다 40대 후반쯤 되면 체력 만드는 게 더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20대 때 운동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20대는 어떻게 체력을 만들어낸지, 얼마나 다른지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어차피 모르잖아요. 지금 운동하는 게 저한테는 전부인데, 그렇다면 체력 향상과 근육 생성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캐틀벨이라는 운동을 접하고 또 이게 실제로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또 지속하고자 하는 유동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사실 이제 좀 뭐 이 핑계 저 핑계 원래 저는 핑계는 없습니다만 더더욱 핑계 없이 운동을 고고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일매일 다시 사는 기분으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고 제일 튼튼한 날이다. 그러면서 운동을 지속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 또 나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운동이 너무 싫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근육을 꼭 저축을 하시라고 제가 할머니 같은 잔소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꼭 부탁드릴게요. 운동합시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유동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즐거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